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감정 평가할 때 해야 되는 거는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다. 이게 뭐다? 지역 분석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개별 분석이에요. 각각의 아파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방을 따로 줘야 되겠죠. 보다 최소한 방이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굳이 화장실을 2개 이상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어떤 분들은 베란다를 확장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베란다를 확장 안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개별 분석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지역 분석이란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특성은 무엇인지, 그 특성 내에 부동산의 이용 형태와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현재 상태 및 장래 동향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내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요거 중요. 2번 체크. 그래서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최유효 이용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준다. 오케이, 이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한다라는 거 체크. 요건 봐주세요.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한다. 그래서 좀 내려오세요. 요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매년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체크하느냐? 요거 2번, 3번, 4번 체크.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정 평가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분위기를 먼저 보겠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물건을 보러 가겠죠. 먼저 하는 거 뭐라고? 지역 분석이라고. 됐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이 주거지, 주택이 주거용지에 있는지, 상가가 상업용지에 있는지, 공장이 공업용지에 제대로 있는지, 뭐다? 표준적 이용을 보겠죠. 아까 이거 기억나죠? 표준적 이용은 주택은 주거지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표준적 이용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가격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촌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보다 이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맞죠? 해당 지역의 가격 수준, 정도, 뭐뭐쯤 합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요거예요. 먼저예요? 뒤에요? 먼저 한다. 대상 지역에 대한 오케이?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거시가 뭐예요? 크게 본다. 클 거에 볼 시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 표준적 이용 주거지는 주거지역에 있니? 상업지역은 상가는 상업지역에 있니?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니? 그 뜻입니다. 가격 수준 파악, 요거 체크. 얼마? 10억 정도. 요거 늘 기억나죠?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린 거예요. 10억 정도, 10억쯤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얼마 정도 하니? 해당 지역의 부동산 얼마 정도 하니? 10억쯤 해, 10억 정도 해. 이게 뭐다? 가격 수준파. 됐죠. 그리고 가격의 원칙은 혹시나 부적합하다면 경제적 감가. 무슨 효과? 외부 요인,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분석이고요.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고요.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파악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감가, 외부 요인.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 효과는 적합의 원칙.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지역 분석의 대상 3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일 수급권을 써주세요.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 수요와 공급이 같다. 동일 수급권입니다. 주변 용도지까지 포함한 동일 수급권이거든요. 됐죠? 자, 이제 해당 부동산을 파악을 합시다. 개별 분석입니다. 무슨 분석? 후행, 뒤에 하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 분석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판정하고요. 이제는 10억 정도, 10억쯤이 아니에요. 얼마? 9억 5,200만 원 탁 잘라서 얘기하는 거지. 됐죠? 이게 뭐다? 구체적 가격 파악. 구체적으로 그거 얼만데? 9억 5,200만 원. 이 동네 얼마쯤 하는데 10억쯤.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가격 수준 파악. 이 부동산, 이 아파트 508동 1101호 얼만데? 9억 5,200만 원. 됐죠? 무슨 감가? 경제 감가, 내부 요인. 대상 부동산은 개별 부동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하는 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뒤에 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편적 이용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는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 경제 감가는 지역 분석.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다. 됐죠? 개별 분석은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가격, 개별 분석. 됐죠? 최유효이용, 개별 분석. 뒤에 하는 거, 개별 분석. 후행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내부 요인, 균형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지 말고 표현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먼저 하는 거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이게 인근 지역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감정평가해야 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다? 인근 지역. 너무 좁네. 인근 지역에 뭐가 있다고? 감정평가하여야 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고. 됐죠? 우린 뭘 평가한다? 얘 감정평가한다고 해. 아시겠죠? 감정평가에 대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 지역입니다. 근데 감정평가하여야 할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아니한 지역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 무슨 지역? 유사지역. 여기 있는 애도 뭐다? 평가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하여야 할 대상 부동산은 속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더 크게 이렇게가 뭐가 된다? 동일 수급권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부동산도 뭐가 대체되거나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내가 감정평가해야 할 대상 부동산이 호계동에 있는 거야. 맞죠? 근데 범계동에 있는 것을 갖고 와도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어디까지? 인덕원, 사당까지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지만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하면 뭐다? 유사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포함해서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여기까지 적어드릴게요.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면 무슨 지역? 동일 수급권.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인근 지역은 감정평가해야 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속해 있지 않지만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무슨 지역? 유사 지역. 맞죠? 우리 마지막 뭐? 동일
수권.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면 뭐다? 동일 수급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요건 지문만 보시면 돼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일적이고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요거 체크.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용이 동일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한대. 맞아, 틀려요? 틀렸죠? 맞죠?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왜? 지역 분석의 대상지역 세 가지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뭐라고 나왔어요? 지역 나와 있잖아. 뭐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유사 지역이란 감정평가해야 할 대상 부동산에 속하 있지는 않지만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마지막은 동일 수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동일 하나로 같대요. 뭐가?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뭐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관계가 말하며 무엇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자, 수요 공급 관계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제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대체 경쟁 관계, 수요 공급 아니다. 됐죠? 수급권이라서 수요 공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수요 공급 아니에요. 뭐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이에요. 가치 발생 아니에요.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자, 나머지는 빠르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끝.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다. 끝. 자, 이쪽 보세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 요거 성장기랑 성숙기 묶어서 구분해 주세요. 구분. 자, 여러분들 성장기에는 뭐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그렇죠? 성숙기는 뭐다? 지가 수준이 최고예요. 요거만 구분해 주세요. 요걸 자꾸 틀려 오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성장기에는 키가 1년에 쑥쑥 10cm씩 뭐 자라는 경우가 있죠. 뭐다? 키 성장률이 크다. 언제? 성장기 때. 근데 성숙기면 키가 가장 크다. 언제? 성숙기. 그러니까 성장률이 크면 성장기고요. 상승률이 그죠? 그리고 지가 수준이 가장 높으면 언제? 성숙기다. 키가 가장 클 때는 성숙기고, 맞죠? 어릴 때는 키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성장기는 상승률이 최고고, 성숙기는 지가 수준이 최고다.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쇠퇴기는 역시 하향효과 시작, 천이기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악하기는 그냥 나빠지는 거가 되겠죠. 자, 한 장 넘어오시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아주 쉽습니다. 자, 나머지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뭐다? 인근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 됐죠? 범계, 호계. 맞죠? 범계, 호계처럼. 여러분, 호계에서 범계가 떨어져 나온 거죠? 여기 앞에 경찰서 가면 이야기 나와 있어요. 호계에서 범계가 떨어져 나온 걸 거예요, 아마. 같은 의미거든요. 범호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호계에서 범계가 떨어져 나온 걸 거예요, 아마. 이게 반대인가?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가다 보면 경찰서 있잖아요. 요 앞에. 알죠? 나가면. 여기 이렇게 제격 가다 보면 거기 앞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범계동이란 원래 호계에서 떨어져 나온 지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약간 글자 중독자라서 글자 적혀 다 읽어봐요. 살고 있으면서 모르셨죠? 범계에서 호계가 떨어져 나온 걸 거예요. 뜻은 같아요. 범호자니까. 아시죠? 호랑이 호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볼게요.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가까울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것만 체크. 자, 유사지역이란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유사한 특성이 있으면 굳이 가깝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돼요. 자, 세 번째, 동일수권입니다. 자, 동일수권입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일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최대 권역을 말하며 가장 원방권에 속한다, 가장 멀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이쪽으로. 됐어. 나머지는 됐고. 자, 여기 후보지 이행제도 한번 발표해 주세요. 여기 한번 발표. 이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동일 수권을 판정할 때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 어디에서 배웠죠? 총론에서 배웠죠. 토지용어정리에서. 후보지가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죠. 맞죠? 전환된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용도지역 혹은 동일 수권을 판정할 때 전환이 끝난 땅을 기준으로 판정해줘요. 이해됐죠? 근데 후보지는 전환 중이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용도 전환이 끝난 후에 땅의 종부에 따라서 범위를 정하는데 얘는 지금 중간 과정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수도가 낮아요. 혹은 요건 보시면 돼.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얘는 논이 뭘로? 도시지역 혹은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후보지죠? 맞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는데 바뀐 속도가 너무 늦는 거야. 그때는 무엇으로 본다고? 전환 전의 토지로 봐준다고. 됐어요 지금?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 중이다라는 소리죠. 맞죠? 변하고 있는데 맞죠? 전환 중인데 원래 동일수권을 판정하는 것은 전환이 끝난 뒤에 땅으로 보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근데 뭘로 본다고? 전환 전 걸로 본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성수도가 낮거나 속도가 너무 늦을 때는 뭐다? 전환 전 걸로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동일수권은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대상 부동산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체크. 성수도가 낮은 후보지의 수권은 전환 전 수권과 일치한다. 끝. 원래 원칙은 전환 후에 동일 수권인데 성수도가 낮거나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는 전환 전 걸로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이쪽 오세요. 동일 수권의 범위. 인근 지역, 대상범위에 속한 지역, 유사지역, 상업지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동일수권은 주변의 용도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관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면에서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뭐다? 주변 용도지역까지 포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원칙은 상업지, 바뀐 걸로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늦는 경우에는 뭘로? 전환 전 걸로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개별 분석입니다. 요거는 뭐 가볍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의해 판정된 표현주기 및 가격순 전제로 먼저 하는 거니까 맞죠? 지역 분석이 선행지표니까 전제로 뭐다? 부동산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뭐 하는 거다? 최유효 이용과 구체 가격을 판정한다라는 거 체크. 이것만 주면 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 이용 판정은 개별 분석 해야 된다. 자, 이쪽 보세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에 비하여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뭐다?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자,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 자, 이쪽 보세요.
잠깐만. 적어보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웠죠? 맞죠? 2조 정리됐고 5조 무슨 원칙? 시장가치 기준 원칙. 시장가치가 뭔데요? 통상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정당해 뭐 정당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사기차고 강박. 자, 6조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뭐였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상 제한은 없고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맞죠? 5조가 됐건 6조가 됐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6조에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외 3가지였죠?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도 있고요.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5조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일 경우에는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이게 5조, 6조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자, 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개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혹은 일체로 거래되면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맞죠? 한 필지의 토지여도 가치를 달리 한다면 무슨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할 수 있다. 맞죠? 한 필지의 토지라도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평가하기 위해서 무슨 평가?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5조, 6조, 7조였습니다. 8조 절차는 7단계였죠? 처음에 기처대. 됐죠? 자자감감, 기본자상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그래서 기처대, 자자감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의 수립이 2번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9조, 기본자상의 확정. 그렇죠? 의대, 감기, 자수. 됐죠? 요거 하나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6조 현황 기준 원칙, 7조 개별 물건, 8조 절차, 9조 기본상황 확정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2번째.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됐죠?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이렇게 되겠죠. 가치 형성 과정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가치 형성 요인.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었죠. 맞죠? 시장 가치 아니에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됐죠? 2번째, 가치 발생 요인. 4가지. 유유희이.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유용성, 효용이 있니? 그쵸?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 있니? 공업지는 생산성이 좋으니? 이 뜻이었죠? 2번째, 유효 수요.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3번째, 희소성. 무슨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 공급이 부족한 상태. 됐죠? 마지막, 이전성. 무엇을 이전한다? 권리를 이전한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을 거쳐서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가치의 재원칙 13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 할게요. 처음에 외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 요인. 됐죠?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추가 투자 적부 판정 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맞죠? 기여의 원칙은 엘리베이터가 2억 주고 만들었지만 5억 원어치 기여했다. 뭐의 합? 기여도의 합. 생산비의 합 아니에요. 추가 투자 적부 판정 두 번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건물의 고층화.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다? 1,500만 원어치 공사비 들여서 1층 짓고 2천만 원이니까 2층 1,800에 짓고 3층은 1,000만 원에서 안 짓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근거로서 노동, 자본, 경영에 먼저 줘버리고 남는 거 어디에? 토지에다 귀속된다. 왜? 토지는 부동성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대체 원칙은 가격이 같아요. 효용은 높은 거. 됐죠? 효용이 같아요. 가격은 싼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체 원칙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 재원칙까지 했으니까는 이제 마지막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먼저 하는 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편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됐죠? 대상 지역에 대한 광역적, 거시적, 전체적 분석합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 헷갈리면 하면 되잖아. 호계동, 범계동, 인덕원. 됐죠? 개별 분석은 최유효이용. 맞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구체적 분석이다. 됐죠? 무슨 이용? 편적 이용 아니죠? 최유효 이용이잖아. 개별 분석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 구체적 가격 9억 5천 2백만 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이고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죠. 문제 번호는 달라질 겁니다. 자, 감정평가나 규칙상 시장가치 기준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거 몇 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몇 조? 5조. 자, 볼게요. 이쪽 보세요. 이거 쭉 읽지 말고 잘 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예외 있어요? 예외 돼요? 됩니다. 사회통장 필요해요. 예외 돼요? 됩니다. 의뢰인 요청했어요. 검토해요? 검토 안 해요? 검토한다. 다음 몇 번? 4번 끝.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왜 감정평가 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말씀을 해드리냐면요. 감정평가는 지문이 길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왜? 문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좀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얘는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결여되어 있대. 일 안 해도 돼요? 됐죠? 의뢰인 요청했대요. 검토하지 않는다. 에이, 검토해야지. 본인 유리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검토해야지. 됐죠? 자, 이쪽 보세요. 감정평가는 뭘로 한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다? 원칙. 맞죠? 나머지 뭐 물어봤어요? 예외 물어봤죠. 외로 할 수 있다? 외로 할 수 있다.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근데 검토 안 한대요. 검토 안 하는 경우는 뭐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검토 안 하죠. 맞다. 의뢰인 요청했다? 검토해야 한다. 더 받고 싶겠죠.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놓으면 이 문제가 그냥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다시 해보세요. 자, 이 지문이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넓게 편하게 보니까는 되게 짧아 보이죠? 이게 만약에 B5 용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좁은데 작은 글자를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가? 막 이러면서 막 두세 번 읽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보세요. 자, 인근 지역 나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글자 읽지 말고 글자를 읽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인근 지역 뭐라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일적이고, 맞죠?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일적이다.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됐죠? 자, 동일수급권 뭐가?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맞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됐죠? 자, 요거 3번 됐습니다. 3번 뒤에서 볼게요. 자,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근데 뭐와 유사하다?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가치 형성 과정의 첫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끝.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지문들이 되게 길게 나올 거예요. 감정평가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문이 길이가 길어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됐죠? 이번에 남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넘어올게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3번. 4번으로 넘어, 4번. 4번 볼게요. 자, 틀린 거 골라라. 방금 했어요. 지역 분석. 두 가지 뭐다? 편조기용과 가격 수준. 됐죠?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역 분석인데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전체적 분석에 비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부분적 분석이다. 맞죠? 구체적 분석이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개별 분석, 요거 바뀌어야 돼요. 지역 분석, 요거 바뀌어야 돼요. 다음 몇 번? 2번. 그러다 뭐 나오잖아. 지역 분석은 뭐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분석이죠. 뭐다? 그렇게 본다. 개별 분석은 부동산에 대한 작게 본다. 끝. 됐죠? 인근 지역이란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률을 공유한다. 동일 수권한 대체 경쟁관계, 인근과 유사 지역 포함한다. 가치 형성의 영향. 최유효용 판정합니다. 무슨 분석? 개별 분석. 4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감정평가에서 말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지문 길이가 길어서 지문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정주를 놔요. 내용을 까먹어.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해. 근데 몰라. 또 읽어. 3번, 4번 주시다 보면 시험지가 찢어져.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다? 지문기가 길수록 내가 머릿속에 내용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감정평가 들어오고부터 여러분한테 지문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들어만 둬도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왜? 읽다 보면 교수님이 시장가치 아닌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6번 문제 잠깐만. 6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역 분석, 해당 지역에 뭐 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오케이. 무슨 이용? 편주기용. 편주기용이 뭔데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는지, 상점은 상업지역에 있는지,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지. 됐죠? 자르시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뭐 파악하는 거예요?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대상 지역 중에서 3가지가 있죠? 인, 유, 동이 있죠. 속했대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되셨나요? 자, 이게 제가 작년에 논란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잘 보세요. 기준 시점이죠. 가격수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오케이. 다만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로 해야 된다. 뭔가 허전하죠? 미리 정하여도 뭐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로 할 수 있다. 뭐가 빠졌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음 몇 번? 1번.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왜? 지문 깔끔하잖아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로 한다. 웃긴 소리 하지 마. 미리 정해도 뭐가 돼야 된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요.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지문을 틀리게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지문 가운데를 삭제시켜버려요. 지문 짧아졌죠? 문제 난이도는 더 어렵습니다. 왜? 이상한 점을 못 찾겠거든.
안 느껴지거든. 아시겠죠? 오히려 틀린 거, 바꿔놓은 지문이 잘 보이지 빼놔버리면 지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읽었을 때 이상한 점을 못 느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쪽 보세요.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있죠. 몇 조 예외상황? 6조 예외상황. 현황 기준 원칙 예외상황.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죠? 3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대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가치를 달리한대요. 무슨 평가? 구분평가. 됐죠?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무슨 평가? 부분평가. 제가 이 문제 처음에 보고 한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2, 3, 4, 5번에 확신했거든. 그쵸? 그래서 1번 지문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는 좀 짧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넘어갔었어요. 저도. 왜? 잘 읽히잖아요. 기준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날저날 한다. 오케이.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뭔가 찝찝했어요. 지문이 좀 짧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2, 3, 4, 5번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다 맞잖아요. 답은 1번이야. 무조건 1번이야. 그리고 이 지문 다시 봤죠. 미리 정했대. 야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문 저도 잘 안 보였어서 처음에. 그래서 짧다는 느낌만 가지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 보이더라고요. 왜? 그 날짜로 한다. 조건이 붙어야겠죠. 언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문제 작년 문제니까 최근 트렌드에 되게 맞아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문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다 정리해 주세요. 됐죠? 7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감정평가 3방식 할 겁니다. 그 계산 문제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오후 17시부터 요 감정평가 3방식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1분만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10분 정리 할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10분 정리 하고 가시죠. 아시겠죠? 잠깐만 쉴게요.